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보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얘기들 좀 나눠볼까요?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아시아 수출 충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아시아 국가들 전반적으로 지금 수출 국가들이 좀 슬럼프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 좀 어떻습니까? 수출. 사실 이제 아시아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인건비가 싸고, 어떻게 보면은 채산성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수출을 기본적으로 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굉장히 좀 둔화가 되고 있다. 슬럼프가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하필이면 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러한 얘기까지 또 나오면서 이머징 쪽으로의 자금 유입을 좀 어렵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로 좀 작용을 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믹스라는 어떤 든든한 지원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탄력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국면이고 맞아요. 말씀하셨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꾸준히 좀 수출이라던가 수입이라던가 함께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이머징 자금의 이탈을 야기할 정도로 좀 심각하게 봐야 될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또 각국의 통화 정책 이제 통화 완화 정책 경쟁으로 인해서 특히나 이머징 자금 그러니까 이머징 통화들의 약세가 좀 촉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액수 자체가 계속 줄고 있다라는 측면은 해외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외국인이 이제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아메리카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시아 쪽의 경기가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외신 반응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요. 싱가포르가 수출액 자체가 15%가 줄고 일본이 10%가 줄고 인도가 17%가 줄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주변국까지 뉴질랜드 또한 또 18%까지 좀 줄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섹터 내에서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수출이 부진해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규 수요를 촉발하는 쪽은 아무래도 중국 쪽이 아니겠습니까? 또 큰 시장인 유럽 이런 쪽에서 수요가 계속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역내 무역 자체가 계속 줄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 이제 경제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좀 포맷이 많이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의 공장이라는 얘기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싸고 손기술이 좋은 베트남으로 상당 부분 많이 이전이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공장의 절반을 하고 있는 곳이 또 베트남 공장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베트남으로 이전이 됐다. 그리고 예전만큼 수출을 하고 교역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경제 블록화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AIIB라든가 TPP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끼리 한번 해보자. 우리들끼리 바다 건너갈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끼리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살면 되지. 싸게. 이러한 움직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아시아 수출이 상당히 좀 이렇게 더 위축이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가만히 되는 것인지 7월 달 아시아에서 탈아시아 자금 자체가 62억 달러나 순유출이 일어났다라는 측면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아시아 증시 계속해서 좀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이머징 시장, 계속해서 좀 흐름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이런 자금 유출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맨날 6시간 동안 밥도 안 먹고 맨날 앉아서 그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수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옆에서 또 제 동료가 왜 이렇게 안 사는 거야? 외국인 자금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야? 왜 이렇게 조금 사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받아쳤거든요. 너가 외국인이면 사겠니? 말 그대로요. 좀 아시아 시장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 이렇게 조금 다운이 돼서 지금 상승이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네.
이제 어제 또 제가 또 시장 전문가들이랑 좀 많은 그 정보와 이제 의견을 교환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주도 트렌드로 가져가고 있는 산업들, 뭐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제약 바이오텍 이런 것들이 지금 상해 지수 분봉을 띄고 같이 제약 지수, 뭐 콘텐츠 지수를 띄워놓으면 너무 일치를 크게 하고 있다. 이거 지금 중국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주도주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중국이 올라서기 전까지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한 가지 어제 말씀드렸지만 WTI가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들이 보여져야지 좀 증시도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코스피 쪽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사실 현대차도 제가 다음 이슈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양대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축으로 잡고 있는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또 중간 배당을 또 1,000원 얼마였죠? 10,000원도 안 했나요? 네. 굉장히 그 멀티플을 좀 상향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됐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포기하면서 외국인들의 선호도를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좀 너무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만연하고 있다. 뭐 건설주라든가 최근 수주산업, 조선주 보십시오. 뭐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코스닥 내에서 어제 또 뭐 제약바이오 주도주 다시 살려보자 하는 기관 쪽에서 얘기가 또 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 전에 팔아놓고선 굉장히 후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다른 걸 찾아봤자 너무 없다. 이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아이디어로 좀 참고를 하시면서 코스닥 내에서 주도주 플레이도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형주의 어떤 호조를 기록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들 재차 강조가 되고 있고요. 네. 어떤 지수의 어떤 분위기를 바꿔줄 만한 변곡점 역할을 해줄 것은 중국 증시의 어떤 반등과 더불어서 이 유가 여러 가지 요소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추이를 좀 체크해 보시면서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흐름이죠. 이 중소형주의 어떤 강세 조금 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슈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미국, 일본 완성차의 약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본은 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아베노믹스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환율에 대한 이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미국 차들 연비 안 좋다 이런 얘기들 저리 가라고 할 만큼 좀 상당히,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미국 차들의 인기가 또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전체적으로 뭐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판매량들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차 엊그저께 미국 판매 현대차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언론들이 너무 재밌는 것이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가 늘었다라는 점을 얘기하면서 현대차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다 상대적인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같은 피어 그룹 내에 있는 경쟁자들을 얘기를 안 하고 나 혼자 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100점, 98점 맞고 있는데 93점 맞았다고 지금 좋아하는 이런 좀 어리석은 이런 언론 보도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한번 다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가면 뭐 수출주엔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느낌상으로 오고 있는데요. 외신 쪽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제목이 그렇듯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가 상당히 좀 좋은 성적표를 기대했습니다. 이 서대리님께서 좀 일조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에 새로 차를 사셨잖아요. 예. 일단 그쵸? 뭐 미국 차들 좀 판매량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제가 미국 차 한 대 샀습니다. 예.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저유가 환경 자체가 연비 관련한 이런 이슈들의 그 판매하고 좀 많이 좀 결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 보통 지금 요즘 뭐 디젤 차가 어쩌고 20km씩 가네 마네 그러면서 1,000만 원, 2천만 원씩 비싸게 디젤 차를 사는데 사실 10년 쓰는 거 두고 보면 그거 뭐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서 쓰는 사람들이 10,000km, 20,000km 타가지고 그 BEP 뽑기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솔린보다 결과적으로 비싼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유가가 싸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또 큰 차들 그리고 이제 기름 잘 먹고 뭐 잘 가는 미국 차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포드라든가 GM 쪽에서 이제 픽업이랑 그리고 픽업 트럭이랑 SUV 자체가 굉장히 좀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한번 보시죠. 그 표를 한번 보시면요. 네.
스트롱 서머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 어떤 메이커들이 많이 팔았느냐 이렇게 보시면 현대가 6% 늘어났습니다. 닛산 7.8%, 혼다 7.7%, GM 6.4%. 아, 그리고 이게 FCA가 이게 이제 피아트 크라이슬러거든요. 6.2%. 뭐 포드는 4.9, 뭐 토요타는 뭐 2위니까 뭐 네.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거 뭐 여기에서 이제 제일 잘하는 GM이랑 토요타 빼보겠습니다. GM이랑 토요타 빼면 요 지금 혼다, 닛산, 그 포드, 크라이슬러가 현대의 경쟁자들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 6% 늘었는데 여기 지금 7.7% 6%대 다 늘었죠. 포드 하나 빼고 다 늘어났다 이겁니다. 근데 또 포드 같은 경우는 SUV랑 픽업 라인업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게 또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대가 뭐 잘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 여기서 또 현대보다 못했다고 하는 포드 자체도 오히려 수익성 자체는 좋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현대가 좋은 성적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기사를 보시면 또 다음 그림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요타가 상당히 요즘 엔화 약세로 인해서 네.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나타냈다라는 측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서 일본 빅3 토요타, 혼다, 닛산 자체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에 프로핏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내용들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좀 뭐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 마진율이 이만큼밖에 안 된다. 수익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뭐 할인도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가격 경쟁이 좀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과연 우리 차를 좀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이거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뭐 팔리기야 팔리겠죠. 예. 그렇지만 주가는 올라갈 만한 팩터로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전형적인 가격 경쟁력 비즈니스, 그 별 그다지 그렇게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모든 차들이 요즘 들어서 웬만한 차들 다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뭘 선호하느냐? 싼 거 선호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계속 마진단에서 이익이 축소되는 게 매년 지나갈수록 계속 심화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 자체가 늘어날 수 있냐?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뭐 현대가 갑자기 뭐 리터당 50km짜리 차를 해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한이 있지 않는 한, 좀 주가 상승은 어렵지 않느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모멘텀이 될 만한 아주 강력한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네. 그게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이 저유가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지만 저희가 앞서서 표로 보여드렸지만 이 전년 대비 어떤 마진, 이익률은 상당히 좀 저하되고 있어서 맞아요. 이런 흐름들이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체크해드렸습니다. 수출주에 대한 센티멘트가 상당히 개선되긴 어려운 국면인데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